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염승환 부장님의 시황, 이슈, 리포트 리뷰와 박지현님의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리뷰를 요약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은 이 트렌드에서 염승환 부장님께서 14일 장 마감 후 시황과 리포트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는 영상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왔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증시가 쉬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시장은 눌림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 쉴 때는 순환매가 섹터별로 나타납니다. 한 번씩 오를 것입니다. 목요일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탁금은 74조를 넘었습니다. 유동성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은 받아도 추세가 무너져 폭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염승환 부장님께서는 피터 케인이라고 좋아하시는 블로거가 있는데 그분 말씀 중에 100% 공감하는 것은 하방이 막힌 기업들이 좋다. 그들은 모멘텀만 하나 생기면 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은 매우 좋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열된 부분은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더 오래가고 진폭이 있어야 중소형주들이 오른다고 합니다. 염승환 부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인종차별 뉴스가 나와서 현대차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후에 공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애플의 전기차 개발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게 현대랑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냈는데 모두 기각됐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1차에서 졌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2월 달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의 자회사 세트랙아이가 한화에 인수된다고 합니다. 주식의 속성 중 하나가 호재가 나오는데도 미리 오른 주식들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임상 결과는 유의미해 보인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경증 환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게 의사들이 많이 처방할 것 같다고 합니다. 증권사마다 평가가 다른데 조건부 사용허가 승인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미 반영되었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뉴스가 나와야지 큰 호재라고 합니다. SK는 자회사 가치가 부각될 것 같다고 합니다. 팜테코라는 CMO,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프로텍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몸속에 안 좋은 단백질, 즉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을 제거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 약물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미국의 로이반트와 SK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한다고 합니다. SK는 요즘 신성장 사업을 다 해서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 모두 다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두산그룹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에 법인이 있는데 승소를 해서 8천억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두산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만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농무부가 농산물 수급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발표 직후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관련주인 제일제당, 농우바이오들이 급등했습니다. 바이든은 조만간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8%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견조해 보입니다. 이제 리포트를 리뷰해 주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리포트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SJ그룹은 의류회사인데 PER이 8배입니다.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발표하였고 중국 최대 면세점 중 하나인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한다고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목표가를 신한증권에서 높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TV 주요 고객사의 제품 구매 감소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11월부터는 회복된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삼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필름 업체의 기술 부족으로 중국이 일본 제품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녹스가 일부분 지분을 따올 수 있다고 합니다. SKC도 목표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자회사가 동박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2차 전지 응급제에 들어가는 얇은 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증설 중이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대 생산 체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학산업 중 프로펠린 억사이드가 주력 제품인데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름도 원가가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네오팜은 화장품 회사입니다. 실적 부진이 있었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가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중국의 온라인 시장도 공략 중이라고 합니다.
DNF는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하이K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전구체라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소재였는데 국산화에 성공해왔다고 합니다. 전구체는 D램, 낸드, 비메모리, EUV, 반도체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회사 중 5G 부품, 반도체 케미칼 사업을 영위하는 캠옵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턴어라운드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4분기 실적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시장 1등 업체인데 중국의 경쟁사 대비 시총이 10분의 1이라고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 사료 첨가제, 선물 세트, PHA라고 썩는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즉 사료 사업에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단가도 올라서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사료용 아미노산 매출이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들이 많이 죽었는데 다시 키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곡물이 많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중국의 사료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원익 QNC는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1분기부터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올해 6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PER은 8.6배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크랩은 박지현의 머니클럽에서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의 양극재 제조 기업들을 비교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애플의 중대 발표가 인종차별 완화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돈이 되고 기업 이미지도 혁신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서 여러모로 좋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커질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하면 2차 전지인데 그중 양극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란 리튬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물질이고 밀도가 높아질수록 주행거리가 높아집니다. NCMA, NCM, NCA 같이 양극재는 다양합니다. N이 니켈, C가 코발트, M은 망간, A가 알루미늄을 뜻합니다. 니켈의 비중이 높아야 밀도가 높아지는데 80은 돼야 하이 니켈 양극재라고 불립니다. NCM811이라고 하면 비중이 니켈 8, 코발트 1, 망간 1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C의 비중을 줄이려고 다들 노력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것이 N9, C 0.5, M 0.5라고 합니다. 국내 양극재 3대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박지현님이 소유하셨다고 합니다. 일부 차익을 실현하셨고 포스코케미칼과 LNF는 소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4분기 전망치 매출이 2,469억, 영업이익이 147억인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8%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컨센보다 못한 실적의 이유는 니켈 코발트의 가격이 올라 마진이 적게 남았다고 합니다. 또 기아차 니로의 판매 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NCMA를 이미 공급 중이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기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LG화학이 양극재 스크랩을 재활용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양이 전체 판매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 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재료의 높은 원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27만 1천원인데 현재는 19만 7천원이라고 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의 4분기 전망치는 매출이 4,155억에 영업이익이 241억이라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 24%, 전년도 대비 2.6%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사업은 마진과 수익성이 단점인데 그나마 신규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인 얼티엄 셀즈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가 매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생산 공장이 완공되고 그 후에 받아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력은 있지 않나 싶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15만 1천원, 현재가는 13만 1천원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LNF를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LNF의 가장 큰 매출처가 테슬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테슬라향으로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올해 테슬라 매출 비중이 50%, 내년에는 77%로 비중이 커진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도 나가는 물량이 있는데 LG화학과 있는 소송이 해결돼야 SK이노베이션으로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 나가던 중국 업체의 제품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체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입지가 나머지 둘에 비해 가장 작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게 납품하는 회사들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해소되겠지만 내년 말 기준으로 생산량이 에코프로 BM이 9만 톤, 포스코 케미칼이 10만 톤, LNF가 7만 톤인데 지금 현재 시총으로는 에코프로 BM이 4조,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사업들도 있어서이지만 7조 6천억 원, LNF가 2조 1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LNF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의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년 실적 발표가 곧 나올 텐데 실적이 안 잡히는 기업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자동차주는 요즘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우 감사합니다.